안녕하세요. 저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효자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최근에 꼼짝마냥 효자와 시어머니를 다루고 지금은 두 아이와 함께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 후 이런 평화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명의 힘듦을 처리하고 나니까 이런 평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잘못된 사람을 선택해 결혼한 후 이런 경험을 한 미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20살이 넘어서 가족 중에는 아버지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10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와 아버지만 남게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매우 어색했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조차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마다 종종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기도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머니에게서 벗어나면서 사느니 병원은 어머니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그때까지 아버지와의 관계도 서툴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이라 제가 눈물을 보여도 그에게 위로받을 만한 마음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한 제안을 했습니다. 계획된 주말마다 함께 여행을 가보자고요. 근처에 있는 곳일지라도 생각을 해보니 어머니가 병원에 있으며 이런 것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너 어릴 적에 함께 놀이공원에 가지 못한 것도 후회스럽다라고 말했어요. 10년 넘게 병원을 왔다 갔다 했던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가족 여행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함께 다니면서 아버지가 끝맺지 못했던 이야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더 가까이 알고 싶었던 마음에 내몬 먼저 제안했던 아버지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 후 20대 친구들과 만나는 대신 아버지와 낚시를 하고 캠핑을 하며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성실성과 정직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뒤에는 아버지 자리를 남편이 대신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이혼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키우는 것이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재혼을 했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준 남편과의 삶을 통해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와 삶을 되돌아보며 가족과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괜찮은 분이 있다면 만나보라고 권유하더라도 어머니는 명확히 싫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머니는 항상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겠지요. 그러나 어머니도 자신만의 삶이 있어야 하죠. 서로 서운하지 않도록 사랑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깊게 나누면 결혼을 원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면에서 당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길 기도했고 실제로 당신을 만나면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어머니였어요.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해서 며느리가 생기면 문제가 많아진다고 하고 계셨죠. 제가 애교 넘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시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님이 혼자서 열심히 키워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의 성과는 상관이 없었죠. 엄마의 삶과 내 삶은 분리돼 있고 혹시 결혼 후 문제가 생긴다면 중간에서 잘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나 아버님은 언제 만나게 될지 궁금하다는데 아버님은 조금 무뚝뚝하시다고 하시네요. 만나면 더 겁이 나고 재미없을 것 같지만 그럴수록 가까워지며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버님과 매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어떤 생각으로 장례식장을 방문한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죠. 아버님과 함께 목욕탕에 가거나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고 싶다고요. 위해 이야기를 공평히 나누셔요. 오늘도 남편 상사님 말씀하잖아요. 제 친정으로 가는 중에 예쁜 꽃 왓대도 들어도 되냐고 물어왔거든요. 아버지께 드린다며요. 결혼일에 모르겠는데 왜 말하면 감동적인 건지 함부로 해줄 수 없는 것 같고요. 아버지 하면 저도 항상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아버님을 위해 준비한 전문 케어 키트를 보내보고 싶다. 왜 그래? 케어 키트가 뭔데? 지난번 아버님께 설명했는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집 식구가 생겼다고 아버님께 발표했을 때 아버님이 표정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아버님 옆에 사시는 사돈은 오지 않는 건가요? 찾아다니신 분의 사돈 포함 모아 60여 분 여기 계십니다. 외출 시 반지를 깜빵시켜도 힘이 들지 않아도 아버님만 군 가지고 얼마나 소중해요. 웬만해선 다른 까닭에 왜 그런 생각을 하는 일이 있게 생겼나요? 결국은 남자의 머리끈을 먹은 거나 다름없어요. 더 이상 헌사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행복한 시는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죠. 엄마의 삶과 내 삶은 분리돼 있고 혹시 결혼 후 문제가 생긴다면 중간에서 잘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나 아버님은 언제 만나게 될지 궁금하다는데 아버님은 조금 무뚝뚝하시다고 하시네요. 만나면 더 겁이 나고 재미없을 것 같지만 그럴수록 가까워지며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버님과 매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어떤 생각으로 장례식장을 방문한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죠. 아버님과 함께 목욕탕에 가거나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고 싶다고요. 개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같은 개를 갖고 시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겐 풀어놓을 여유가 부족했지만 우리는 욕심을 내어 큰 집에 살고 부모님을 위해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돈만큼을 계산하지 않았죠. 그러나 남편이 요구가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여보, 오늘 우리 엄마랑 통화했어? 난 오늘 안 했는데 아이가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는 속에서도 어느새 남편에게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도 기다리는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매일 연락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쌓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가장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명품 쇼핑백 2개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때는 어머니와 나에게 선물을 준비한 건가 싶어서 저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어요. 자, 엄마 열어봐요. 이 사람이 엄마 사주고 싶다고 심으로 고른 거예요. 어머니는 기뻐하며 가방을 들고 한 바퀴 돌았어요. 어머니 가방이네. 우리 며느리가 놔주려고 샀네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휴,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샀어요? 남편이 가방과 스카프를 선물로 샀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하더니 자랑하며 외출을 하려 했어요. 내가 이런 작은 가방이 하나도 없어서 갖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내 마음을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어머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드려고 했어요. 가방 하나만 사면 안 돼서 2개를 산 거예요.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 매우 큽니다. 엄마들은 착하게 곁에서 보이면 딸보다 며느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어 참 좋아요. 그래서 딸 들어가는 어머니가 최고라는 것이겠죠. 요즘 내가 이럴 때 우리 며느리 생각하다니 정말 고맙다. 남편이 왜 그렇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시어머니에게 선물 하나 주는데 거짓말이 필요한지요. 따져보고 싶었으면 미리 나와 상의하고 선물 준비하면 됐을 텐데. 나한테 준비한 것처럼까지 안 해도 돼요? 왜 그렇게 하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상한 거짓말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요. 당신 점수 따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당황시키고 바보로 만들지 않겠어요. 나는 돈 주고 구입한 것이니까요. 근데 당신이 그런 말로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일부러 엄마에게 말한 걸 법적으로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나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상의는 했어야 했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당황해 칸칸하며 말도 못하겠는데 없는 이야김도 도와서 상품을 주는 것이 왜요? 내가 어머니한테 가방 사드리겠다고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은 내게 쌓인 일이 많아서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생겼다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남자도 모른 채 나 하나 키우면서 쓸쓸하게 살아왔던 분이라고요.
근데 며느리가 나타나 행복해하는 것 보면 나도 딸처럼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갑자기 모든 것을 강제로 다 해야 해요. 내가 요청을 해야 엄마에게 전화도 해야 해요.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아이야, 내가 얼마나 기대했던 걸까? 엄마도 나이가 있고 너는 내가 이전에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당신은 신경 쓰고 더 잘해주려 하지 않아. 우리는 서로 그렇지 말자고 분명히 약속도 했었잖아. 매 주말마다 만나고 한 주도 빠짐없이, 그리고 어머니께 하루라도 전화가 누락되면 당신은 화를 내지. 나도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너무 어려워. 언젠가 그게 나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고. 결혼한 이후에 왜 이렇게 효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변해버려서 자신조차 부담스러워.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내 때문에 하는 것 같아 힘들겠지?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행복한 얼굴을 보고 싶었어. 엄마가 한 사소한 말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왜 엄마를 챙겨주는 며느리를 내가 직접 보고까지 이렇게 했을까? 왜 당신이 진정한 딸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까? 그게 잘못된 거야. 미안해. 나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하지만 난 당신이 모든 효도를 다 나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 생각밖에 안 들어. 어떻게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당신의 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엄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줄 수 없겠니? 엄마는 평생 혼자였는데 나는 너 때문에 도울 수 있으니까. 아직 못다 한 효도도 하고 싶고 여유 있을 때 좀 더 잘해주고 싶다는 거야?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해준다면 좋겠어? 아이야, 결혼 전에 약속했던 대로 서로 부모님을 잘해주기로 했잖아. 그날 남편과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저의 눈에서 눈물까지 흘릴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말하는 걸 볼 때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부담스러웠던 것은 남편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림을 현실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도 안 된 시기였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엄마와 딸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너무 성급하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길 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제 노력이 남편에겐 보잘것없는 정도인 것 같아 얼마나 많이 더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고 끝을 모를 정도로 예상치 못한 기대치에 조금씩 지쳐갔어요. 이번에 엄마의 생일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뷔페 같은 곳에서 대충 먹고 끝내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엄마가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조금 멀리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겠죠. 이게 다 효도인가요? 너무 신경 쓰진 마세요. 아빠 생일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매년 어머니 생신 때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하면서 준비는 한 달 전부터 시작했죠. 몰래 이런 짓을 많이 하느라 곤란한 일도 많았어요. 요즘 냄비에 있던 곰탕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아, 그거 당신이 정성 들여 끓인 거 아닌가요? 엄마한테도 정성 들어갈 맞춤을 준비해보세요. 보라고 하는 것을 사서 주었는데 그것이 결국 보라고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냄비 한 가지로 줬어요. 그냥 몇 일 동안 고생하고 우리가 먹을 것을 다시 만들면 안 된다고 미쳤어요. 너는 아이를 안 볼 텐데 어머니 집에 가서 살아. 내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서서 만든 것은 어떻게 다 주고 다시 하라는 말이 나와. 예쁜 인테리어 물건 하나만 산다는 말에 얼굴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 지난번에 친구 지인이 하는 가게에 들렀다가 그냥 나와서 이쁘게 가는 것 같아서 하나 샀는데 직접 다 만드는 거라서 가격이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적당한 걸로 하나 샀어요. 당신 것만 아니, 그럴 기회 있을 때 엄마 것도 하나 사다 드리면 좋잖아. 나는 그런 건 남자라서 잘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한 번도 안 산 적이 없어. 해물도 키우면서 힘든 때 다 팔아서 남은 것도 없는데. 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진주를 잘 어울리는데 그냥 남편 앞에서 뭘 하나 샀다는 말도 못 하겠어요. 결혼한 것과 청약을 하기 위한 일인지 생각했어요.
이렇게 작은 문제까지 다 포함하면 10년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남편 입에서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가려워서 듣거나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서도 한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갑자기 아빠가 잘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던졌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계세요? 퇴직금으로 뭐 하고 싶은 겁니다. 사업이나 가게를 시작한다고 하면 월급의 반도 못 받는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를 돕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하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아버지는 잡다가 사표를 내고 온 이유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정년까지 남은 시간을 변호사가 되는 꿈을 이루고 싶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꿈을 지지해줄게요 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내게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이었고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고 돈이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그 결정에 만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고 무조건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존중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용돈 문제는 해결될 거야. 아이, 고마워. 엄마도 엊그제 꿈에 아빠를 보고 기쁘게 웃더라. 가족이니까. 아빠 정말 멋지다 생각해. 아빠 덕분에 열심히 살 수 있겠어.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아빠 일을 알렸더니 남편이 아빠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함. 그냥 돌아올래. 남편이 아빠에게 가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아빠에게도 용돈을 주고 싶어서. 멋진 아빠니까. 이 이유 때문이라고. 얼마씩 주려고. 장인이 연봉교회 다니고 있지 않다고 갑자기 무슨 꿈을 찾고 떠나려고 하다니. 나는 응원할게. 왜? 아버지는 변호사도 아닌데. 격렬하게 찬성했다고. 아빠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사무실에 아무나 일하는 곳 아니란다. 당신도 엄마 생각하면서 살았겠지? 난 똑같아. 우리 아빠는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 엄마랑 나를 위해 희생하는 아빠야. 앞으로 계획 세우고 움직일 거야. 걱정 마. 우리 아빠는 잘할 거야. 처음 알게 된 거네. 아빠가 이렇게 성심껏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란 거 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빠는 퇴직금으로 돈을 마련할 거야. 그래도 우리가 알고 난 후 용돈은 뱃돈이 좋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매달 용돈을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두 분이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런 결정이었고 그것이 제게도 입이 닳도록 어렵다는 양가의 부모님에게 잘해야 한다는 말도 이제와 보니 핑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만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뭐가 있나요?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받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분명히 거절했어요.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자존심을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해서 지켜드리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항상 들어줄 것이며 그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부모님들을 잘 대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왜 그러시나요? 제가 어머니를 지키는 것처럼 아빠도 지키고 그 눈치를 보며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머니가 들이신 액수에 비하면 아버지에게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랬을 때 나는 양보해야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받아도 그 돈은 별개로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서 숨쉬기만 해도 돈에 대해 얼마나 힘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초기에는 함께 힘든 일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아이에게 아무것도 먹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제대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만큼이나 돈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세로 살던 집을 사는 것이 목표였지만 매년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우리 집을 얻는 것조차 감흥을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에는 때가 있듯이 끝없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변 지인들이 8년 차에는 집을 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다르게 전세를 내고 있는 부모님 용돈을 시작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는 부모님의 어려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돈을 얻으면 100원이라도 모아두고 쓰는 버릇을 가르쳐 주셔서 저 또한 20살 전에 들은 적금을 꾸준히 모아왔습니다. 그냥 돈을 절약하며 적금을 키웠습니다. 어느새 둘째까지 낳으며 시간이 흘러 흰머리와 주름이 늘어가는 만큼 돈도 불어났고 그 돈으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꿈이 컸습니다. 부동산을 둘러보며 아파트를 주시며 꿈만 같은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방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뻤고 전세로 살면서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었습니다. 진짜 우리 집이 생기는 것에 기뻐하며 식사를 하지 않아도 배가 부른 기분이 들었고 그 시점 때문에 첫째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혼자 방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동생 때문에 집중하지 못해 귀찮아했고 결혼 기념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서 놀란 저는 남편에게 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동안 남편이 함께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돈이 생기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카를 사고 싶은데 나는 적금을 모아왔어요. 이제는 우리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 신축 아파트에 옮겨갈 생각이에요. 남편은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좋은 배우자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듯 우리 남편은 대단한 분이에요. 20년 동안 힘들었지만 남편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렇게 좋아할 때 아니라고 말해야 했는데 앞으로 당신과 함께 가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알았어요. 주말에 시간을 내줄게요. 남편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집을 같이 보고 도와줬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날 때마다 운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평생 꿈꿔온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넓지 않아도 깨끗한 신축 아파트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아닌 제게 목걸이를 사주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수고했어. 내게 아주 고맙다. 이건 왜 그래요? 갑자기 이런 짓을 하시는 건데요? 당신도 이사를 생각하고 있나 봐요. 아, 내일 가서 계약금을 내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할까요? 나도 어릴 때 좁은 집에서 자라서 그 서러움을 알아요. 그런데 이 서러움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것이 부모로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나의 싫은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게 참, 우리 아이들은 나를 닮아서 받잖아요. 긍정적이고 당신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잘 지내니까 괜히 그러지 마세요.